반갑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각처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750만이나 되는 민족이 해외에 있으니까 남북을 합한 인구의 10분의 1이 넘게 지금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 평화 문제에 대한 강좌를 하는데 강사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늘 시청자는 유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발이 넓지요. 그걸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평화 통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제가 평생 평화를 연구했다고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평화가 무엇인지 저도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평화의 정의가 있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평화라는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가 평화라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전쟁 없는 상태는 전쟁 없는 상태지 평화적인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이걸 저는 분명히 전쟁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보는 것은 소극적인 평화입니다. 소극적인 평화고 그리고 전쟁 없는 상태가 아니고 진짜 적극적인 평화의 존속 그것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평화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적극적인 평화의 선상에서 통일 운동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소극적인 전쟁 안 하는 걸 전쟁이나 혹은 무력 충돌이나 이런 것이 상호 경계를 하고 악마화시키고 파괴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게 그런 게 없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평화는 아닙니다. 그럼 평화는 뭐냐? 적극적인 평화라고 이 학자들은 그렇게 유럽에 있는 학자들 노르웨이에 계시는 요한 갈퉁 같은 분은 적극적인 평화라는 것은 무슨 상태 있는 것이 상태다. 서로 보완 관계에서 서로 교류를 하고 하는 것이 평화다고 하는데 저는 평화를 간단하게 조화라고 정의했습니다. 평화는 조화다. 조화가 되려고 하면은 이질과 이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질이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동질성을 발견해서 동질이 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면은 평화를 위해서는 이질성이 없으면은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죠. 평화라는 것은 전쟁 없는 게 아니고 조화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그런데 조화라는 것은 이질과 이질이 만나서 그 더 높은 차원에서의 동질성을 찾는 것이 평화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적인 통일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남과 북이 이질이 있다,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결코 불행만은 아닙니다. 그 이질성이 있어야지 긍정적인 또 적극적인 평화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서 3번 동안 남북이 이질이 어떻게 나왔으며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며 동질성은 어디에 있으며 권장을 어떤 점을 권장을 해야지 통일 문화, 통일 정책을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오늘과 앞으로 2번 더 해서 좀 사랑방에서 얘기한 거하고 중복되는 게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저는 중복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같은 과목을 자꾸 가르치냐. 조선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그 과제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제가 그 얘기 자꾸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실정이 나더라도 좀 참고 또 더 깊게 음미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과 북이 우리 오늘 제목을 제가 분단의 서름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그래 붙였냐? 분단이 얼마나 사람의 삶에 이제 한민족 소수민족의 삶에 한을 갖다 주는지 모릅니다. 이산가족 안 돼 봤으면 한을 모릅니다. 분단의 아픔을 그 깊이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83년 경에 대한민국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하는 프로그램을 KBS에서 했습니다. 국내 이산가족도 많이 찾는데 저는 미국에서 카메라를 들고 중국 만주에 갔습니다. 만주가 제가 거기서 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많지요. 그 만주에 있는 저희 친척들과 대한민국에 있는 저 가족과 그 사이에 이산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의미에서는 만주와 또 대한민국 사이에서 그 이산가족들 그 안에 제가 포함되어 있어 그렇게 중국에서 태생했습니다. 그런데 83년에 제가 카메라를 메고 KBS하고 그 합의를 해서 중국에 있는 이산가족을 좀 사진을 찍어 올 테니까 국내에 방문해서 좀 찾아주자. KBS에서 아주 이채로운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때는 중국을 중공이라 그랬죠. 중국에 잘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카메라를 메고, 카메라도 그때는 요새 같은 그런 작은 카메라 이런 게 없습니다. 베이타맥스라는 거, 그런 걸 큰 카메라를 뭉치가 큽니다. 카메라는 따로 있고 또 기계는 따로 있고 하는 그런 카메라를 메고 제가 만주 벌판에 갔죠. 가서 이산가족이 있는가 사람을 찾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이산가족이 있으니까 제가 연세가 많은 사람부터 말하자면 선호도를 그렇게 두겠다. 연세가 많은 사람, 편찮은 사람, 앞으로 오래 못 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가겠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메고 갔죠. 가니까 수십리가 되고 멉디다. 멀어서 겨우 갔죠. 가서 들어가니 땅굴 방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집인데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한 분 누워 계세요. 그래 이산가족 찾는 분이 누굽니까? 납니다.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보니까 뭐 겨우 숨 쉴 만큼 아마 90은 됐을 것 같아요. 연세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를 풀고 제가 사진을 찍지요. 사진을 찍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할아버님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카메라를 그냥 그 자리에 떨어질 만큼 깜짝 놀랐어요. 90세가 내일 모레까지 살지도 모르는 이분이 자기 아버지를, 한국에 가 계신 아버지를 찾는데, 그 아버님께서 실례지만은 세상을 뜨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모릅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지요. 그러나 돌아간 아버지의 묘소라도 가서 그 묘를 손가락 가지고 끌고 하더라도 그래도 돌아가신 또 생이별 한 아버님은 꼭 제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눈을 감고 죽겠다. 이 한을 가지고 내가 죽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사진 찍어 갔어요. 그래 그 후에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여성분인데 한 70 얼마 됐는데 40 한 50 되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을 임신하고 나서 자기 남편이 헤어졌습니다. 헤어져서 이제 남쪽으로 갔는데 오늘날까지 50년 동안 결혼 안 하고 할머니가 그냥 살고 계세요. 그래서 기일만 되면은 또 명절만 되면은 밥 한 그릇 떠놓고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나 자기 남편이 그래서 헤어졌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 관한 이름과 이런 걸 다 적었죠. 다 적어가 서울에 와서 알아봤습니다. 뭐 서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고 나니까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KBS 뉴스에 내 집사람이 나를 찾는 모습이 낳는 거를 이웃 보고 다 내한테 연락이 왔다. 어떻게 된 얘기냐. 그래서 제가 자초지동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이에 24살에 그남으로 와서 혼자 살 수 없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인가 셋인가 그 아들이 전부 다 장성했어요 지금.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직업은 대학 교수였어요.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 다음 해에 가서 만주에 계시는 그 노친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고 그 사회, 그 딸의 남편을 좀 보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 장인이 지금 이렇게 돼서 캐나다에 살고 계신데 이 소식을 당신 장모한테 전하겠느냐?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 후에 알아본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산가족의 슬픔, 분단의 아픔이 그런 데서 피부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국제정체 여러 가지 국내 요소도 있었지만은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단되어 가지고 왔는데 마침 냉전이라는 게 와가지고 분단 이후에 냉전이 또 계속해 가지고 그 사이에 분단과 냉전 70년 정도 되는 사이에 두 사회가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었어요. 제가 1981년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북에 갔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미국 학자로서 가서 보니까 정말 제가 아까
소개의 말씀에 한 50분 갔다 그랬죠. 한 50분 갔을 겁니다. 넘게 갔어요. 그런데 처음 한 10분 가니까 여기도 사람이 사는구나. 사람 뭐 먹을 거 먹어야 되고 뭐 슬프면 울고 다 사람이 사는구나. 그 다음에 한 10분 가니까 여기는 다른 사람이 사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하도 이질성이 심각해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셋째 가니까 동질성이 나타났어요. 야, 여기도 우리 동포가 사는구나. 그래 세 사람을 북에서 발견했습니다. 50번 가면서 사람이다. 이질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다. 남한하고는 다르다. 셋째는 우리 민족이 말하자면 같은 사람이 산다. 이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래 오늘은 이제 가니까 사람이 산다. 사람이 사는 건 뭐 깜짝깜짝 놀랐죠. 하도 요새 젊은 사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소학교 때 그때 소학 인민학교 때 다니고 할 때 반공교육을 어떻게 받아놨든지 북에 사는 사람들은 뿔이 났고 뭐 코에 멋이 달려 있고 뭐 이상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도깨비처럼 생긴 게 북한 사람이래 이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말 다 하고 단어 한두 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못 알아들은 말이라는 건 남새라 그런 걸 몰라서 뭐 그건 제가 한국말을 몰라서 그렇지 남새가 한경도 방언이지 그 결코 북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용어가 하나씩 이렇게 다른 게 있어요. 방조라 그러고 협조를 방조라 그런다든가 그거는 한문의 영향이 있습니다. 중국에 우리 민족 그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산더라 가보니까 남쪽 사람들은 첫째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남쪽에 삽니다. 북쪽에 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체적이에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살고 있고 또 전체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런 역설적인 변정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게는 집체가 중심이 됩니다. 북한을 움직이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조선노동당이 움직입니다. 모든 걸 집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과 북의 이질성. 이걸 굉장히 큰 이질성입니다. 그 이질성이 또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사유재산이 남쪽에는 있고 북에는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사유재산 중에서 사유될 수 없는 거, 공기나 무슨 평화나 안전이나 사회 안전에 사유재산이 될 수가 없는 거는 절대 사유재산으로 되지 않는 것이 북이고 남에서는 모든 것이 사유재산입니다. 그 사유재산 하는 가운데 부정축제가 생기고 돈 많은 사람이 생기고 그렇죠. 전부 사유재산입니다. 지금 요새 정권이 또 이상한 정권이 하나 들어왔죠. 남쪽에. 그 정권에서 뭐 언론에 보니까 사유재산 안 될 거를 자꾸 사유재산을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러는 게 이미 돼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지구의 한 조각인데 어떻게 사유재산입니까? 이 지구가 사유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유재산 아닌 건 공유권인데 공유권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면은
무엇으로 관리가 되느냐면은 정부라는 것이 세금 낸 돈으로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는 자본주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사유재산이 없는 상태로 해서는 부정 축제도 안 되고 부가 양극화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이 큰 차이가 남쪽과 북쪽에 있다는 것,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남북을 분단된 우리 조국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거와 비슷한 말이지만은 북에는 사회주의, 그것도 우리식 사회주의라 그런 게 있어요. 남쪽은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그것도 미국적 민주주의가 요새는 또 많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 그걸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것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라는 말입니다. 주체사상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얘기 오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남쪽은 실리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돈만 벌여주면 하는 거예요.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북에는 실리주의가 아니고 이념주의입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왕성합니다. 주권사상, 주체사상, 민족주의가 굉장히 그게 이제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나옵니다만은 북에는 민족주의고 남은 세계주의랄까 글로벌리즘입니다. 철저하게 남쪽에는 민족에는 전부 다 모든 것을 회사가 소유하고 회사가 관리하고 하는데 그 회사라는 것은 이제 민족적인 회사가 아니고 좀 세계적인 세계에서 회사의 주권을 장악하고 하고 있는 그런 국제회사입니다. 대한민국 남쪽에 순수한 민족회사는 없습니다. 이러한 남과 북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족주의고 또 북은 국가주의고 인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나라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자기 나라보다도 세계적인 규모가 큰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합쳐가지고 비빔밥처럼 북의 것 몇 가지였고 남북의 몇 가지였고 통일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통일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통일이 돼야 되느냐? 자기의 모선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사회마다. 그걸 극복하는 데서 극복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하는 건 이기는 겁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남쪽의 내재적인 모선이 많습니다. 빈부격차가 대표적이고 그런 모선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되지 그걸 심화시키게 가지고는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북은 북대로 가지고 있는 개인의 창의력을 무시하는 그러한 무시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집체주의가 있다. 그런 집체주의라 하면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극복해야 되겠냐?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남과 북에서 제일 좀 통일이 중요한 건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 왜냐하면 남이 정이면 북이 반이고 통일정부는 합입니다. 정반합의 원칙에 변정법적 논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정이 아니라고 해서
반으로 가는 것. 대한민국의 사회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조선이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반합 이것도 오르면서 저것도 오른 이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이념 찾는 것을 제가 셋째 강의 때 2달 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념을 어떻게 찾아야 하면 통일의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냐 구체적인 거 셋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째 시간에는 남과 북이 차이가 있는데 이래 큰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 북의 사회주의는 어디서 왔느냐? 사회주의 원조는 옛날 휘랍 때도 올라가지만 결국 칼 막스에서 막스 엥겔스에서 유럽에 계신 분들 다 잘 알겠지만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떤 이념적인 경로를 해서 러시아로 소련으로 와서 소련의 공산주의가 됐지요. 전체주의적 공산주의랄까 이런 게 또 됐지요.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거를 이북에서 닮은 것도 아닙니다. 이북에서 닮은 거는 모택동인을 닮았습니다. 중국의 사회주의를 사회주의가 물론 칼 막스나 또 막시스트가 아닌 사회주의자들을 본을 따기도 많이 했지만은 기독교적인 또 사회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있었지만은 이제 이 사회주의가 사회주의는 다 아시지만은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 계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소련도 그랬고 더구나 중국에는 프롤레타리아트 없습니다. 노동 공급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100%입니다. 농민들을 위한 사회주의가 모택동 사상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인민이라 그랬죠. 프롤레타리아 딕테이터십이 아니고 people's politics, people's democracy. 그 인민이라는 게 인민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모택동이가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죠. 중국에서 어릴 때부터 공부도 하고 영향을 많이 받은 김일성 주석이 인민 개념을 배워서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아닙니까? 만들었습니다.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나니까 계급 투쟁이 사라졌어요. 인민과 인민 사이에는 투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협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더 큰 집단 국가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인민이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정치 집단으로 그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노동당이 만들어졌지요. 그 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북에도 대부분 농민입니다. 그래서 농민을 위한 민주주의, 그것이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서 경제 결정론인가 이래서 경제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북에서는 경제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뭘 중요하게 봅니까? 주체 사상에서는 사람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거는 현대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풍조에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식 사회주의를 만드는데 그것에서 철저하게 부상시킨 것이 바로 집체주의입니다. 집체주의입니다. 인간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인간 성장이라는 건 항상 봅니다. 인간과 사람을 구별합니다. 인간은 사람이 성숙된 존재를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타적인 존재 혹은 나를 크게 보는 존재, 내 개인만 아니고 그게 북에서 보는 그 사람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 성장, 학교라는 것은 사람을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그 프로세스를 학교에서 경험합니다. 그 남쪽에는 교육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는데 북에는 인간 성장에 있습니다. 인간 성장은 이타적이고 집체적이고 국가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식 사회주의와 남쪽에 있는 개인주의적인 레셔널한 이상적인 그 경제적으로 봐서 합리적인 그러한 이념과는 큰 차이가 있고 그것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합시키기 하기 위해서는 이 큰 빵을 갈라 먹어야지요. 어떻게 갈라야 되겠느냐? 그걸 셋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과 남 사이에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인데 남쪽에서는 사유재산 때문에 분란이 났지요. 부동산도 문제가 있고 뭐 아파트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북에서는 부동산을 건물을 사유재산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쪽에서는 몰라도 어떻게 모르는지 북에 가면은 모두 사니까 북에 전부 싸지요. 공유라도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은 돈을 조금씩 받습니다. 운영비를 받지요. 그게 집값인 줄 알고 가서는 뭐 전국 한 동네 다 아파트 사가지고 뭐 부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망상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 민족주의고 세계주의 이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돼. 북에서는 민족의 긍지를 민족의 우수성에 둡니다. 음악을 했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로 발명을 했다든가 이런 우수성에 두지 무슨 경제에 두지를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식사 대접받고 5일 경기장에 15만 군중이 모이는 데 가서 참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강연을 하라. 그리고 강연한 거 우리 다 들었지 않습니까? 백두산에 가서 식사 대접 받았지. 그래 해놓고 거기서 또 북쪽 친창도 많이 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돌아오고 나서 한 2달 만에 6.25 기념사에서 2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남과 북의 체제 경쟁은 이제 끝났다. 북은 GNP가 우리보다 40배나 덜하고 가난하고 무역량은 500배나 우리가 많다. 그래서 이제 남북의 체제 경쟁을 지금까지 수십 년 해왔는데 이제 끝났다 이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북에서는 괘씸하기 짝이 없지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봐서는 두 체제를 비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겠냐 하는 것도 둘째 시간에 제가 다 얘기했어요. 남과 북이 어떻게 비교되고 있어야 되느냐. 비교되고 있느냐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야 하면 옳게 비교하는 거다. 그걸 제가 둘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하지 않고 뭐 진보 정당이 진보 세력이니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는 평화통일이라는 개념으로서는 전혀 이바지할 수 없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새 정권이 더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체제 차이가 이렇게 난다. 차이가 나는데 빈부에 대해서 빈부 차이가 나면은 빈부 차이가 극심하면은 왜 나쁩니까? 칼 막스가 볼 때 그 원천적으로는 잘못됐어요. 왜 나쁩니까? 계급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천하게 보여지고 있는 사람 북돋아 보여지는 그런 의식적인 개념적인 조성 때문에 차이 때문에 빈부 격차가 나쁜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가서 한 번씩 가면은 새로운 말이 들려요. 요새도 몇 마디 들었지만은 한 몇 년 전에 갔을 때 제가 듣고 몰랐는데 갑질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갑질을 한다고. 그런데 코리안 에어라인스 거기에서 그 있는 사람이 고용주가 그 스튜어디스를 일하는 사람을 갑질을 한다고. 그런 계급 차이를 두고 인간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차이가 있어가지고 인간을 무시되지 않은 인간 착취가 되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제가 평양에 또 북에 여러 번 많이 갔지만은 인간 차이가 없어요. 그러한 점을 우리가 인간 차이가 없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을 건 있어야지요. 인간 차이가 제일 없이 제일 평등한 곳이 어딥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보십시오. 전부 다 평등합니다. 그런 평등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평등을 어떤 분배의 정의로운 분배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겠냐. 그걸 셋째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분배에 대해서 분배에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머리 수대로 분배하는 수가 있고 식구가 많으면 배급을 많이 줘서 분배하는 수도 있고 또 적으면 적게 해서 머리수에 의해서 분배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면밀하게는 필요에 의해서 분배하는 수가 있습니다. 쌀을 분배를 하는데 청년이 광부고 이러면은 많이 먹어야 되죠. 그 연세가 많고 또 육체적인 노동을 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은 덜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배급 양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걸 누가 주장했습니까? 칼 막스가 주장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분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필요가 아니고 능력에 의해서 분배를 해야 된다. 능력이 많으면 생산이 많지요. 생산을 많은 사람을 많이 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 자본주의도 또 사회주의도 있습니다. 그 능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공헌에 의해서 국가나 사회에 공헌을 많이 했는 사람은 많이 분배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무슨 북 같으면은 원자공학을 해서 그 나라의 안보에 공헌을 했는 중요한 일을 한 과학자들 위해서는 좀 더 좋은 것을 분배를 하고 아파트도 좋은 걸 주고 무슨 식량도 좋은 걸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앞에 놓고 남과 북의 학자들이 분배의 정의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을 연구할 때 이거를 여러 가지 분배의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 안 드린 건 하도 좋지 않아서 안 했는데 시장 법칙에 의해서 분배하는 거,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근데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되고 나서는 수요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분배라는 것이 더욱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만들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금까지 과거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 중산 계급이 없어졌습니다. 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대한민국 또 조선에서 양편을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가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분배의 모습은 이렇다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제가 셋째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차이가 이렇게 많다.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알아야 되지.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보류하십시오. 보류해야 돼요. 그 남쪽이 하는 자본주의적 분배의 정의가 옳다. 북에서는 걸렸다. 그렇게 보지 말고 또 북에서 하는 것이 더 인도적이다. 또 남쪽에 하는 것은 착취한다. 그렇게 보지 말고 우선 두 개가 어떻게 다르다 하는 것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 시간 마치고 나서는 우리가 공동으로 한번 토론해 봅시다.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분배의 원칙, 어떤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겠냐. 그걸 하면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냐. 연방도 있고 연합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그걸 제가 다 저 나름대로 종합해서 셋째 시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두 체제가 이래 차이가 많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 두 체제가 차이가 많은 걸 잘 모르면은 신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체질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 민족 공동으로 숭상하는 장점,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점, 이런 거를 잘 발견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주입도 시키고 교육 과정에도 이용하고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것도 제가 둘째와 셋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에서 모두 통일 방법을 배워오려고 애를 많이 써요. 독일이 통일했기 때문에 독일하고 우리 케이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역사를 조금만 알면, 문화를 조금만 알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압니다. 독일식으로 따라갈 수도 없고 그 컨텍스트, 맥락이 다르니까, 역사적인 컨텍스트가 다르니까 우리 따라갈 수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통일 방법을 모색을 하고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단은 어떻게 됐느냐, 그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분단의 서품을 말씀드리게 되어 있는데, 분단은 지도를 두고 조선반도, 한반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훌륭한 위치에 모든 세상이 탐을 낼 그러한 위치와 그러한 지정학적인 존재입니까? 그래서 역사 수천 년이 되도록 다른 나라에 무력으로 강한 나라, 또 경제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두 우수한 나라들, 중국 이런데 각각 다른 수나라, 당나라 이때부터 그 전부터도 그렇게 착취를 해 받아왔다가 일본한테 넘어갔지요. 일본한테 넘어가서 일본이 우리한테 한 장시 개명까지 합해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착취할 수 없으리만큼 영국이 무슨 불란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착취를 했고 식민 국가를 만들고 지역을 만들고 했지만은 장시 개명까지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장시 개명을 해가 제가 어릴 때 6살 때 소학교에 문에 들어갔는데 가니까 이름을 하나 줘요. 네 이름 내일부터 이거다. 이름을 줘요. 그 하도 끔찍해서 그 이름이 아라이 마사지라는 그럽니다. 아라이가 성이고 마사지가 내가 이름인데 박한식은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 그게 나부터 나이 많은 사람은 전부 다 장씨 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씨 개명을 하면은 아이덴티티가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한테 아이덴티티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이덴티티를 박탈당하고 나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혹독한 일본의 앞제 밑에서 있다가 이제 그것도 무슨 마리사 우리 민족이 뭐 또 3.1운동 뭐 그러고 하지만은 결국 국제 정치에 의해서 또 원자 폭탄에 의해서 텐노헤이카이가 손으로 악당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옳게 우리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일본이 잘못한 거는 잘못된 걸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그거 덮어두고 그냥 지내가서는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제일 우리 동포들도 많고 하니까 힘을 합해서 평양과 서울에 있는 정부는 그 사람들도 없고 해외에 있는 우리들과 같이 손을 잡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그게 통일운동과 관계없는 것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통일운동은 여기에 지금이 있습니다. 유럽에 오늘 지금이 있습니다. 유럽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 미국과는 달리 미국은 뭐 하루 종일 사흘 운전해가 가도 같은 나라 아닙니까? 같은 영어하고 유럽에 운전하고 10시간만 가보세요. 랭귀지가 몇 개나 경험을 해야 되고 국경을 몇 개나 넘어야 됩니다. 다양한 곳이 유럽입니다. 미국은 더구나 기독교 문화에 의해서 획일화가 되어가지고 다양한 사회가 아닙니다. 유럽의 장점은 다양한 사회고 대한민국의 장점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에 장점을 찾아야 됩니다. 획일적이고 돈 많이 모았고 무슨 뭐 빨리 컴퓨터가 빠르게 되고 무슨 칩스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민족과 국가의 우수성은 그 경험과 그 다양한 그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예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술을 우리 민족은 많이 배웠습니다. 다양한 사회에서 미국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족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유럽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나갈 길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과 이론과 철학과 세계관과 이런 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유럽에 이제 오늘 사랑방 저 이름까지 붙인 사랑방 내에서 죄스럽고 황송한데 유럽 있는 이 사랑방 식구들 혹은 다른 조직끼리 서로 손을 잡고 우리 민족 대계를 위해서 정신적인 뿐만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창의적인 그런 이론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도 뭐 학자들도 많지만은 저 생각에는 유럽에서 좋은 역할을 해야 되기. 제가 잘 아는 학자들 몇 사람도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존경하고 가깝게 지내는 분은 윤희상 선생이었어요. 저 berlin에 집에도 제가 여러 차례 가고 또 제 형님으로 그 모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청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생각의 정치 사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와서는 독일에 계시는 송도일 선생이 어디 또 가서 이사 갔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민족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또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욕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공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국의 통일과 이바지한다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해서 통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통일이라는 하나의 과정은 통일이라는 하나의 목적은 우리 민족의 숙명입니다. 숙명적으로 수천 년 동안 버리지 못한 것이 민족입니다. 이걸 요새 뭐 통일하면은 내 아파트도 날아갈 거고 뭐
돈도 못 버리고 뭐 지위도 뭐 못 가지고 하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나도 원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인구의 50% 이상이 원하지 않는다고 동의를 안 해야 됩니까? 인구의 90%가 그런 잘못 생각으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동일입니다. 이건 민족의 숙명입니다. 유럽에서 잔자크 루소 다 잘 아시죠? 잔자크 루소의 개념이 그 사람이 일반 의사라 그러나 우리말로 general will라는 개념을 내놨지 않아요? general will은 individual small wills를 다 합해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게 general will이 아니에요. general will이라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individual will,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불문하고 따로 있습니다. 우리 통일은 바로 그런 종류의 민족의 수건입니다. 이걸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지 않게 이론적으로 만들어 본다, 이성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없앨 수가 없는 것이 동일입니다. 그 점을 저는 역점을 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해외 유럽에도 계시면서 계시더라도 우리 조국에 대한 공헌을 해야 되겠다. 저도 그랬습니다. 55년 동안 57년 동안 계속 미국에 이렇게 살면서 제가 미국 학자로서 국내에서 책을 한 2권 지금 현재 걸려냈습니다만 제 학업의 결과는 전부 다 미국 사회에 있습니다. 그 한반도의 평화를 그렇게 연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 타당성 있는 것이 학문입니다. 그 보편 타당성의 권 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지 구체적인 상황에 나와서 활동하기가 편리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학문적인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의사가 의사 면허증을 딴다는 얘기입니다. 의사 면허증 없이 돌팔이 의사가 카메라 하나 들고 북한에 가서 나는 북한 진단하고 처방을 해서 좋은 사회를 만든다. 그리가 됩니까? 좋은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는 일반적인 과학적인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그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좀 우리가 해외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좀 해가지고 조국의 분단의 상황과 통일의 과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보고 좀 더 차원이 깊게 들여다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는 카메라 하나 들고 뭐 북에 갔다고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해외 사는 사람들 북에 안 가본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가봤죠. 한번 가봐가지고 전문가가 됩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끊임없이 연마시켜야지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제 말씀이 좀 도전이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통일 평화를 생각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냐 하는 것을 공유를 해서 요담 시간에 더 많이 나오시고 또 토론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